여러분, 지금 집 안에 있는 그 수건 한 장이 사실은 세균 폭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매일 아침 세수 후 얼굴을 닦고 샤워 뒤 몸을 닦고 아이들이 손 씻고 쓰는 그 수건. 겉으로는 말끔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미 세균과 곰팡이가 수십 배로 번식한 배양기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젖은 채로 욕실에 걸어둔 수건은 단 24시간 만에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곰팡이, 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결과 단순한 피부 트러블은 물론 무좀, 사마귀, 결막염, 심지어는 장염과 같은 감염병까지 옮길 수 있다는 사실. 더 무서운 건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샤워 후 몸을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피부가 더 가렵고 뾰루지가 올라온 적. 얼굴 전용 수건을 따로 쓰지 않아 가족끼리 똑같이 여드름과 무좀을 겪게 된 적. 이 모든 것이 바로 수건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 비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CDC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수건을 얼마나 자주 세탁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완전히 건조해야 하는지, 가족끼리 절대해서는 안 되는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건의 교체 주기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매일 쓰는 수건이 더 이상 세균 폭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방패로 바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오늘 이 내용이 가족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의 건강한 생활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수건 속에 숨어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욕실에 걸어두는 젖은 수건이 사실은 세균 폭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건을 단순히 물기 닦는 천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 땀, 피지, 심지어 침까지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습도와 온도가 높은 욕실에 걸어두면 그건 곧 세균 배양기로 변하는 겁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한 번만 사용해도 수건 속 세균은 세탁 전보다 수십 배 늘어납니다. 특히 젖은 수건은 단 24시간 만에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곰팡이, 포자가 눈에 띄게 증식합니다. 우리가 흔히 맡는 퀴퀴한 냄새, 사실은 세균의 배설물 냄새라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오염된 수건을 다시 얼굴에 갖다 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하게 씻은 피부 위에 오히려 세균을 덮어 씌우는 꼴입니다. 여드름, 뾰루지, 가려움은 물론 심하면 무좀, 사마귀, 피부염, 결막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러한 세균은 단순히 피부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염, 독감, 노로바이러스 같은 감염병도 수건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수건은 하루에도 여러 번 피부에 직접 닿습니다. 양치 후, 세수 후, 샤워 후, 손 씻고 난 후까지.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바로 수건은 며칠씩 써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하루만 지나도 세균 번식 속도가 걷잡을 수 없게 빨라집니다. 즉, 젖은 수건을 방치하는 것은 매일 세균과 함께 생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피부 트러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가족끼리 수건을 함께 쓰고 계신가요?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수건 공유는 곧 세균 공유와 다름없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습관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과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가볍게 지나갔던 세균 감염이 시니어에겐 곰팡이균에 의한 무좀, 심한 피부염, 심지어 폐렴 같은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가려움이나 발진이 단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고 치명적 질환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무좀,
사마귀 같은 진균성 질환입니다. 가족 중 한 명만 무좀이 있어도 같은 수건을 쓰면 나머지 가족도 쉽게 감염됩니다. 아이들이나 손주들과 같은 수건을 공유한다면 시니어와 어린아이 모두가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와 질병통제예방센터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수건은 반드시 개인별로 사용해야 한다. 색상이나 패턴으로 구분해서 혼동을 막아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아이가 있는 가정에선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시니어분들은 자주 병원이나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묻어온 세균이 수건을 통해 집 안으로 퍼지게 된다면 온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수건을 공유하는 건 작은 편리함을 얻는 대신 가족 전체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개인별 수건을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곧 노후의 건강 수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건은 매일 쓰지만 언제 빨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 타이밍, 바로 골든타임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수건은 살균천이 될 수도, 반대로 세균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목욕 수건은 한 번 쓰고 반드시 세탁, 많아도 2번 이상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세수 수건과 손수건은 하루 한 번은 꼭 세탁, 얼굴과 손은 하루에도 여러 번 닦기 때문에 세균 번식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주방 수건은 반나절에서 하루가 한개,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기까지 묻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실험해보면 세탁하지 않고 3일 이상 쓴 수건의 세균 수가 공중화장실 변기 손잡이보다 많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아직 깨끗해 보이는데 굳이 빨아야 하나? 바로 이 생각이 세균 감염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외우세요. 목욕 수건은 1, 2회, 얼굴 수건은 하루 한 번, 주방 수건은 매일 교체. 이 체크표만 지켜도 피부 트러블, 무좀, 심지어 위장관 감염까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수건 세탁의 골든타임, 바로 우리 가족 건강의 생명줄입니다. 수건을 세탁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건조 과정입니다. 세탁만 하고 축축하게 걸어두면 세균은 다시 살아나고 심지어 더 빠르게 번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 관리에서 건조는 세탁만큼이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권고에 따르면 수건은 반드시 완전 건조해야 합니다. 건조기가 있다면 뜨겁게 돌려야 하고 자연 건조라면 햇볕이 강한 곳에서 바싹 말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실내 습한 욕실에 걸어두는 건 최악입니다. 오히려 세균과 곰팡이를 키우는 온실 효과를 만들죠. 게다가 시니어분들 중에는 수건에서 나는 은은한 곰팡이 냄새를 그냥 습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바로 세균이 내뿜는 경고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섬유유연제를 쓰면 수건이 부드럽기는 하지만 흡수력이 떨어지고 섬유 속에 세균이 숨어 번식하기 더 쉬워집니다. 전문가들은 섬유유연제를 되도록 피하라고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수건 관리의 반은 세탁, 나머지 반은 건조입니다. 축축한 채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완전히 말려라. 이 습관 하나가 내 피부, 내 호흡기,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탁할 때마다 섬유유연제를 습관처럼 넣고 계신가요? 수건이 더 부드럽고 향기도 은은해져서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섬유유연제는 섬유 하나하나를 코팅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팅막이 수건의 흡수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원래 수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기를 빨아들이는 흡수력인데 섬유유연제를 자주 쓰면 물방울이 수건 위에서 맺히고 흘러내리기만 합니다. 즉, 겉보기에만 보송한 수건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된다는 겁니다. 섬유유연제의 코팅 성분은 세균과 곰팡이가 달라붙고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향은 좋은데 며칠 지나면 찝찝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런 세균 오염이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심지어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여러 세탁 전문가들도 수건에는 섬유유연제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권장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섬유유연제는 옷에는 써도 되지만 수건에는 금물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건을 원하신다면 섬유유연제 대신 뜨거운 물 세탁과 햇볕 건조가 답입니다. 지금 당장 섬유유연제 넣는 습관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몇 년째 쓰고 있는 수건 있으신가요? 아직 쓸만한데 뭐 하고 계속 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수건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평균 수명은 1년에서 2년. 이 시기를 넘긴 수건은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세균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과감하게 버려야 할까요? 체크리스트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냄새가 계속 난다. 세탁 후에도 퀴퀴한 냄새가 남아있다면 이미 세균과 곰팡이가 섬유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흡수력이 떨어졌다. 수건이 물을 빨아들이지 않고 겉에서 미끄러지듯 흘러내린다면 섬유가 손상돼 제 기능을 잃은 겁니다. 셋째, 뻣뻣해졌다. 오래된 수건은 섬유가 경화되면서 피부를 긁는 듯한 촉감을 줍니다. 이 또한 수명이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얼룩이나 변색이 남아있다.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 누런빛 변색은 위생적으로 이미 폐기 신호입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과감히 교체하세요. 오래된 수건은 세균 폭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나 민감한 피부에 쓰는 수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쓰는 건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기본 습관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수건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몇 장은 오늘 당장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수건이 세균 폭탄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욕실 동선과 보관 습관입니다. 아무렇게나 걸어두고 젖은 채로 겹쳐두고 심지어 발수건과 얼굴 수건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죠. 이런 습관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올바른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욕실을 샤워존, 세면존, 변기존으로 나누어 보세요. 샤워용 수건은 샤워존, 손과 얼굴용 수건은 세면존, 발수건은 변기 가까운 곳에만 두는 식입니다. 이렇게 분리만 해도 교차 오염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수건거리 간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줄 거리에 2~3장을 겹쳐서 걸어두시는데 이건 세균이 가장 빨리 번식하는 환경입니다. 반드시 수건과 수건 사이에 최소 15cm 이상 간격을 두어 바람이 통해야 합니다. 겹쳐 걸면 겉은 마른 것 같아도 안쪽은 하루 종일 축축하게 남아 세균이 증식합니다. 세 번째는 발수건 관리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서 습기가 많은 환경에 있다 보니 무좀균과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따라서 발수건은 절대 가족과 함께 쓰지 말고 매일 교체하는 게 원칙입니다. 얼굴 수건은 며칠씩 쓰면서 발수건은 일주일 쓰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반대여야 합니다. 발수건은 하루 사용 후 반드시 세탁하세요. 여러분의 욕실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건이 겹쳐 있나요? 발수건이 며칠째 깔려 있나요? 오늘 바로 욕실 동선 리셋만 해도 가족의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면역력은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수건 관리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손상되고 세균 감염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먼저 얼굴 수건 사용법입니다.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문지르듯 닦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마찰로 인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주름과 잡티가 더 빨리 생깁니다. 대신 전용 부드러운 타월을 준비해 톡톡 두드리듯 수분만 흡수시키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 노화를 늦추고 트러블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의 관리 강화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감염 위험이 높고 스테로이드 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세균에 취약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개인 전용 수건을 사용하고 가족과 절대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수건 교체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서 항상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색상 구분 습관입니다. 시니어 가정에서는 가족 수건이 섞이기 쉽습니다. 각자 다른 색깔이나 패턴의 수건을 지정해서 쓰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네이비, 어머니는 연한 회색, 아이들은 밝은 파랑이나 분홍처럼 쉽게 구분되게 하면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시니어일수록 내 수건은 내 것만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얼굴, 몸, 발을 모두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습관 차이가 피부 트러블, 무좀, 세균 감염, 심지어 폐렴 같은 합병증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세탁할 때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수건 위생은 알아두는 것보다 생활 속 루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니어 구독자분들을 위해 일주일 실천 플랜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플랜대로만 하면 수건 세균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첫째, 세탁 스케줄은 월, 수, 금 3회입니다. 하루하루 매번 세탁이 힘든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일주일에 3번만 정해두면 됩니다. 월요일은 얼굴 수건과 손 수건, 수요일은 목욕 수건, 금요일은 발 수건과 기타 수건.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 세탁하면 덜 힘들고 규칙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색상 코딩 습관입니다. 같은 욕실에서 쓰다 보면 누구 수건인지 헷갈려서 공유하게 되죠. 이를 막으려면 가족별, 용도별로 색을 다르게 지정하세요. 예를 들어 아버지는 진한 네이비, 어머니는 연한 회색, 손주는 파란색, 발수건은 아예 원색으로 따로 지정. 이렇게만 해도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셋째, 환기 타이머 습관입니다. 수건은 욕실의 습기와 싸워야 합니다. 샤워 후에 딱 20분만 환기를 하면 세균 번식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하지만 매번 신경 쓰기 어렵죠. 그래서 식탁 타이머나 휴대폰 알람을 20분에 맞춰두세요. 샤워 후 알람이 울리면 창문을 닫거나 환풍기를 끄면 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효과는 큽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해 욕실 문 옆에 붙여두세요. 오늘 세탁했는가? 발수건 교체했는가? 환기했는가? 3가지를 매일 체크하다 보면 루틴이 자동으로 습관이 됩니다. 눈으로 보는 체크박스 하나가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장치가 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영상 끝나고 A4 용지 한 장에 세탁 요일, 환기 시간, 교체 체크박스를 크게 써붙여 보세요. 내일부터 수건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수건 관리 Q&A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팩트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찬물로 자주 세탁하면 괜찮지 않나요? 사실 찬물 세탁은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60도 이상 뜨거운 물에서 세균이 제대로 죽는다는 게 과학적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든 세탁을 고온으로 하긴 부담스럽죠. 현실적인 타협은 주위에는 고온 세탁을 하고 나머지는 찬물 세탁을 하되 햇볕, 건조나 건조기를 꼭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80% 이상은 안전해집니다. 둘째, 햇볕보다 건조기가 더 나은가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햇볕은 자외선 살균 효과가 강력하고 비용도 들지 않지만 비 오는 날이나 겨울철에는 어렵죠. 반대로 건조기는 언제든 쓸 수 있고 세균 제거율도 높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부담과 섬유 손상이 단점이죠. 현실적인 답은 햇볕이 될 땐 햇볕, 안 될 땐 건조기입니다. 2가지를 병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셋째, 호텔 수건은 믿어도 되나요? 호텔은 매일 고온 세탁과 건조를 하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철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건이 여러 사람 손을 거친다는 점이에요. 특히 호텔 수건은 세탁 후 보관 과정에서 다시 세균이 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에서는
꼭 본인 전용 작은 수건을 하나 챙겨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얼굴이나 민감한 부위는 개인 수건, 몸은 호텔 수건을 쓰면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한 질문 속에 숨은 오해와 현실적인 대안을 알면 훨씬 똑똑하게 수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수건 관리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본인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바로 오늘 수건에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알아야 덜 당합니다. 알덜당이었습니다.